주 제가 이 코너에서 그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게 될 것 같다 말씀드렸었죠. 네. 그때 이제 러시아의 한 통신사 보도였는데 실제 그 다음 날 국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죠. 예, 그때 저는 아마 안 갈 수도 있을 텐데 막 이랬었는데 진짜 예, 가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국내 언론들도 이제 그 이후로 후속 보도를 계속 내놓았고,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영부인인데 이렇게 의전이 너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인도 언론에서는 그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에 의한 방문이라면서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아주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16년 만에 그 영부인의 단독 외국 방문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현지 그 인도에서는 앞으로 한국과 인도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함께 이번 김정숙 여사의 방문 일정 등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인도 발행부수 1위 신문인데요. 더 힌두라는 신문이 5일자 신문에서 신봉길 주 인도 한국 대사와 인터뷰를 실었고 발행부수 기준으로 3위인 힌두스탄 타임즈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역시 5일자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그 러시아 통신사 보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우리 수로왕 가야 시대 네, 그때 결혼한 허황옥 황후 네, 이게 이제 인도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그 공원을 인도에서 착공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축제 기간인데 디왈리 축제 기간에 이제 같이 그 공원을 착공한다는 건데요. 예, 예. 사실 그때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릴 때만 해도 러시아 통신사 보도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과연 이 행사를 인도에서 그 정도 비중을 둘까 의심이 살짝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주 그 인도 언론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중을 두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가 봐요. 네. 예. 그 뭐 우리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가야국 수로왕 그다음에 허왕옥 왕후의 이야기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ZEE TV라고 하는 TV 방송인데요. 인도 방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4일 저녁 뉴스에 그 허왕후는 가락국 초대 왕인 수로왕의 부인인데 수로왕과 허황옥의 후손들이 오늘의 김씨 일족으로 인구 중에 600만 명을 차지한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녁 11시 뉴스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통령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이 모디 자켓에 열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의 그 민소매 저고리 이걸 입고 있는 사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위터에 사진 올린 그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그 모디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건데요. 이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고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 사진을 인도 언론에서 주목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옷의 이름이 모디 총리에게서 선물을 받았다 해서 이제 모디 자켓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이 이름을 두고 인도에서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접한 인도의 그 이제 북부 지방인데 잠무 카슈미르 주의 그 주 총리였던 오마르 압둘라 씨가 이것을 그 모디 자켓이 아니라 이거는 네루 자켓이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논쟁이 불을 붙인 겁니다. 네루 전 총리가 이런 스타일 옷 입었던 모습은 그렇죠. 아주 유명하죠. 네네. 근데 네루 자켓이라고 안 하고 왜 모디 자켓이라고 하느냐? 네. 모디 총리가 자기 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로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도 언론들이 잇따라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는데요. 논쟁까지. 네, 예. 그 네루 전 총리 뭐 많이 유명한 인물이죠. 걸출한 인도의 지도자였고 정치적으로 이제 진보적 성향의 지도자였죠. 예. 현 모디 총리는 이제 보수 성향의 총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으로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두 정파 간에 그 옷에 이름을 놓고 벌리고 있는 일종의 그 기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 오마르 압둘라 전 주총리 입장에서는 이 모디 총리가 의도적으로 인도인들이 네루 자켓이라고 부르는 이 옷의 이름을 모디 자켓이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국 대통령에게 선물을 보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인도 방송인데요. 그 타임스 나우가 지난달 31일 뉴스에서 이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물로 패션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모디 총리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성격이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NDTV라고 하는 방송에서는 모디 자켓이냐 네루 자켓이냐 한국 대통령에게 준 선물의 트위터 설전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너무 이게 그 심해지니까 급기야는 이 옷을 만든 의류 회사가
직접 나서서 진화를 할 정도였는데요. 네. 인도의 인디언 익스프레스라는 이제 매체가 이와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 트윗을 둘러싼 논쟁, 네루가 시작하고 모디가 유행시켰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 선물을 만든 이제 브랜드인데요. 그 제드 블루라고 하는 그 의류 회사의 입장을 전하게 됐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네루가 입기 시작했지만 모디 현 총리가 유행시킨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색, 편안한 착용감, 뭐 길이 이런 게 이제 그 네루 자켓과는 다르다. 조금 궁색하지만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인도에 알려지면서 이 이름을 두고 아주 날선 정치적 공방까지 있었던 겁니다. 네.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게요. 입장이 난처하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주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죠. 예. 이걸 놓고 외신들이 역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일일자 보도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획기적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 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1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남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9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대법원이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구속했던 수십 년의 관행은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지난 6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네. 이 신문이 또 전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가 변해서 네, 어느 정도 예상됐던 판결 아닌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뉴욕 타임스도요, 이 좀 그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 신문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측이 이 한국 전쟁 이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복역한 사례가 19,3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밝혔다고 저 인용을 하면서 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구속이 되는 사례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많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인권 차원의 비판적인 문제 제기 이런 게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뉴욕 타임스는 이런 규제가 이 사법부 하급 판결에서부터 무죄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예. 이제는 최상급부인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지금까지 바라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구속자가 제일 많은 거는 군 징병제 실시하는 나라는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만은 다들 대체 복무제를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 복무제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은 많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를 거의 그 일반인들에게는 그 적용하지 않는 그건 거의 유일한 나라. 물론 북한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두 가지 측면이라고 예, 말씀드렸죠. 예. 또 하나가 이제 남북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라든가 그리고 그 해상 지상에서 양측 경계 지역에서의 그 군사 훈련 중단 합의 이런 사실을 뉴욕 타임스가 언급하면서 예. 이런 시대 상황도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음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적인 문제, 남북 관계의 변화 네, 두 가지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예. 뭐 그뿐만 아니라 홍콩 명보 역시 이일자 보도에서 관련 소식 전했는데 이번 판결은 단순 병역 기피자하고 진지한 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930건의 판결에도 앞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또 일본의 도쿄 신문 또 이일자 역시 이일자입니다. 보도에서 지난 2004년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한국의 징병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계 언론도 다 주목하는군요. 네. 또 다른 소식은요? 한국에서 예멘 난민에 대한 반발이 거센 이유 이게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일 보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 이 신문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난 10월에 그 서울에서 벌어졌던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반대 측, 그다음에 찬성 측이 서로 나눠져서 동시에 집회를 했던 그 상황을 아마 취재를 했던 모양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난민 찬반 문제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이 신문은요, 그 제주도에 갑자기 난민이 몰려들게 된 것은 그 이유가요, 정부가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들의 도착 직후부터
이들이 이슬람 성전주의자, 그 지하디스트라고 하죠. 그 뭐 지하디스트라고 부른다던가 아니면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여성 10여 명의 실종 사건이 이들과 관계가 있다 이런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면서 네. 그 한국 국민은 대부분이 예멘인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부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골이 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하디스트라든지 여성 실종과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가짜 뉴스 네. 그게 난민 거부에 영향을 미쳤다. 네.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보는 거로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난민 수용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주로 30세 미만의 여성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들은 그 무슬림 난민들이 여성 혐오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들을 수용할 경우에 최근 진전을 이루고 있는 그 여권 신장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반발에 대한 그 한국 정부가 결국은 진짜 난민의 수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 여기에 이제 한국 정부가 참가했지만 예. 결국은 국민의 압박에 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민 인정 비율이 매우 낮다. 뭐 이런 걸 지적하는 거로군요. 네, 그렇죠. 네. 또 다른 이야기요? 오늘 미국 중간 선거가 열리죠. 아, 중요하죠. 네, 그 우리나라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가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매체에다가 이제 관련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예. 공화당 중간 선거 패배는 김정은의 승리로 이어질 것.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켈리 교수는 그러니까는 6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적어도 하원에서는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예.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 이것들이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을 능가하는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많은 그 불법 행위의 폭로 이런 것들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임 압박이 빠지게 되면 그게 김정은의 승리로 이어진다? 네. 근데 그 미국의 대외 정책은 하원보다 상원 역할이 더 크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원에서는 그래도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전망하는 게 더 많다면서요. 네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이 글에서 켈리 교수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예.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할 경우에 이제 수많은 공격을 할 테고요. 그렇죠. 그러면 백악관은 가용한 모든 시간을 거기에 대한 방어에 소모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외교 정책이 거의 마비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주장인 겁니다. 아하.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 관심을 잃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면서 예. 공화당의 대외 정책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기타 사안들, 엑스트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네. 결국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예측하는 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그다음에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될 경우 예.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 외교 안보 이런 면을 좀 더 관할하는 그 상원을 같은 편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의 전방위적인 공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그 북한 문제를 신경 쓰기 힘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켈리 교수에 따르면은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필요한 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미국 내부 문제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전환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대비는 분명히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신경 쓰기 힘들어지는 게 김정은의 승리다? 그건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뭐 이틀 하루 후면 결과가 나오니까 좀 그렇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또 한 가지 소식만 더 들어볼까요? 네,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한파 작가죠. 그 2008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르클레지오. 네. 황금 물고기. 그렇죠. 예. 이분이 그 최근에 이탈리아의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안에서 그 한국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라 레푸블리카라는 그 신문의 인터뷰였는데 27일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르크레지오의 가장 최근 소설이 빛나 서울 하늘 아래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네. 이 주인공이 물론 짐작하시겠습니다만 한국의 젊은 여성인데요. 소설 속 주인공인 빛나는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훌륭한 소설이 된다. 뭐 크게 보면 이런 내용인데 예. 르클레지오는 그 과거에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잠깐 했었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여대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 인터뷰에서 이 서울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르클레지오는 처음 외국인들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서울 모습에 실망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로 이렇게 아름다울 것을 기대를 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 왜 이유는 이제 전쟁으로 도시가 전체적으로 파괴가 되고 좀 오래된 것이 별로 없다. 모든 것이 새 건물이고 말하자면 계속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본인은 그 항상 변하고 있는 서울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서울은 멈추지 않는다. 서울 안에는 중국, 베트남, 아프리카풍의 동네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유럽풍의 동네가 나에게는 가장 지루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